안녕하세요. 공학박사 신영준입니다. 제가 이번에 빅데이터 기반 우선순위 단어장 빅보카를 출간하였습니다. 11억 단어에서 우선순위를 만들고 700만 권으로 검증해 완벽한 우선순위를 만들었습니다. 빅보카는 수능 어휘 99%, CNN 기사 98%, 원어민 단어 사용 빈도 90%를 포함합니다. 단어를 가장 효율적으로 완벽하게 외우는 방법 빅보카. 세상에서 가장 완벽한 우선순위 단어장 빅보카. 여러분께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인생 공부. 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희는 2주 만에 만나서 녹음하는 건가요? 예, 그렇죠. 2주 동안 너무 바빠갖고 우리 신 박사님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신 박사님이 아직 종합 순위는 안 나왔지만 매일매일 거의 1위를 계속하고 계십니다. 이게 교보에서 종합 1위를 계속 하고 계십니다. 그게 다 운이 좋아서 그렇고요. 그 인생 공부 구독자 여러분하고 영도공 청취자 여러분 때문에 맞습니다. 거의 100% 결과가 나온 거라서 더 방송 앞으로도 열심히 하고 제가 더 감사하네요.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낮은 자세로 여러분들에게 어떤 도움을 드릴 수 있을까 지금도 열심히 했지만 더 열심히 해서 꼭 고 작가님이랑 우리 인생 공부 팀이랑 영도공 팀이랑 나라 바꿀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누차 말씀하셨듯이 지금 단노교실 같은 경우는 우리 최고의 강사 우리 지한쌤 히트다 히트 지한쌤 저도 반했어. 우리 최고의 강사 우리 황지한 선생님께서 너무 열심히 준비해주고 계세요. 정말 바쁘신데 불구하고 우리 지한쌤은 그 학원을 2개나 나가세요. 원래 인기 강사여갖고 그래서 월화수목 토일을 일하시는데 금요일 딱 쉬시거든요. 금요일 매주 저랑 녹음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한쌤 이제 365일 4일차씩 대단하시다 진짜. 진짜 여러분, 그러니까 요즘에 너무 또 그 청취자분들하고 사랑에 빠지셔갖고 막 감기 걸리시고 그러셨었어요. 근데 그 청취자와 약속을 어길 수가 없다고. 진짜 프로의식이 엄청나세요, 진짜. 그래서 무료로 최고의 저는 솔직히 다른 영어 방송 들었지만 우리 단어교실이 거의 최고라고 보고 있거든요. 저도예요. 그래서 빅포카 단어교실 계속 되올 거고 게다가 우리 어플 또 준비하고 계시잖아요. 어플 통해서 무료 어플 통해서 장기 기억으로 넘어가려면 그렇죠. 학습해야 되는데 이런 건 다 고 작가님이 알려주셔서 제가 그거 이제 지시에 따라서 제가 맞습니다. 이제 어플 만드는 거거든요. 장기 기억 최고는 그냥 퀴즈예요. 퀴즈밖에 없어서 퀴즈 푸시면 공부한 거 플러스 알파로 다 얻을 수 있으시거든요. 제가 지금 개발자가 제 친구인데 엄청 쪼아대고 있는데 제가 지금 머리털 빠지고 있어요. 이게 만드는 게 보통 일이 아니어서 그럼요. 제가 10월 안까지는 출시하려고. 사실 이거는 사업하자 하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근데 이 정도는 무료로 다 접근할 수 있어야 되지 않나 해서 또 고 작가님이랑 상의한 결정 끝에 저희가 이제 이걸 무료로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빅포카 보시면서 방송 들으시고 그 다음에 어플 나오면 어플도 푸시고 또 저희가 이제 그 블로그에다가 예문 같은 경우 제가 정리해놓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기 이제 팟빵의 공지를 보면 그 블로그가 있습니다. 들어가시면 저희 회차마다 예문을 다 적어놨어요. 예문 보시면서 같이 방송 보시고 블로그는 고 작가님 그녀의 생각 맞죠? 그녀 생각. 그녀 생각으로 들어가셔도 되고 저희 단어 새끼 보면 링크를 고 작가님이 다 달아주셔갖고 거기로 들어가시면 되고 아무튼 저희가 그러니까 솔직히 요즘에는 수많은 학습 방법이 있지만 솔직히 저는 그 디지털 기기의 피해 때문에 솔직히 책으로만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 하드코어로 빡세게 공부할 때는 책 딱 하나 갖고 스마트폰 끄고 공부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다음에 효율적으로 할 때 이동 간에 그렇죠. 팟캐스트 드시고 이거를 집중적으로 들으시려고 시간을 따로 내시지 마시고 이동 간에. 제가 그래요. 제가 이사한 다음에 지하철까지 걸어가는데 한 20분 되거든요. 그때는 무조건 듣습니다. 그리고 자리에 앉으면 책을 보고요. 이동하면은 이제 이어폰을 듣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플까지 나오면 짬짬이 저희가 거의 버리는 시간을 다 저희 캐치하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거 했으면 좋겠어요. 어플 나오면 대회 할 거예요. 대회 딱 말 안 해도 알았죠? 진짜 재밌을 것 같아. 그 장원급제 시험 보듯이 100명 딱 10by 10으로 앉아갖고 그 딱 제가 대회 열 거예요. 10by 10 너무 웃긴데. 그러면서 장원이요 이런 거 할 거예요. 이거 진짜 제가 저는 때, 우리 신 박사님이 말씀하셨던 표현 중에 학습의 축제를 만들자. 이제 축제잖아요. 왜냐면은 지금 제 타임라인과 고 작가님의 페이스북 타임라인은 희망과 열정이 넘치는 타임라인이에요. 막 보통 공부를 되게 억압, 뭔가 이렇게 진짜 안 하면 안 되는 거 이렇게 생각했는데 나이 많으신 분들도 공부 다시 시작하겠다. 지금 늦가기 학생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렇죠. 40 넘으셔갖고 지금 단어 외우시는 분들. 그러니까 재밌는 거거든요. 공부라는 게. 그리고 이번에 제가 빅포카가 잘 되면서 또 이제 많은 도움도 받았지만 무엇보다 우리가 말뿐이 아니라 항상 이제 우리 신 박사님이 중요시 여긴 단어가 있어요. 실력치. 그냥 결과가 중요하거든요. 근데 결과로도 나타나고 있어서 그러니까 제가 이거 이제 뭐 강연 가서 얘기하고 오늘 얘기할 얘기지만 오늘 얘기는 이제 오늘 주제는 이런 빅 이벤트가 있을 때는 꼭 분석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서 그거에서 얻는 경험을 나누는 게 인사이트를 통찰 나누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주제는 어떻게 성공할 것인가입니다. 제가 왜냐면 이제 전국 종합 1등 그러니까 1일 판매지만 종합 그다음에 뭐 주간 판매도 종합 3일 했기 때문에 이제 나온 지 일주일도 안 됐으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알고 있는 노하우도 여러분한테 공유해 드려야 되거든요. 그다음에 이걸로서 너무 이 순위가 나옴으로써 너무 행복했던 게 제가 그동안 이제 오지랖 넓게 여러분들 이거 하셔야 됩니다. 저거 하셔야 됩니다 하고 잔소리를 많이 했잖아요. 그렇죠. 그럼 여러분 그거 하면 여러분도 똑같이 성공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왜냐면은 저는 이게 제가 무슨 삼성에서 뭐 승진을 한 것도 아니고 공학 박사로 뭐 좋은 논문을 쓴 것도 아니고 그 수천만이 있는 수천 개 출판사와 수많은 작가가 정말로 무협지처럼 싸우는 판에서 지금 1위 누구랑 대결하고 있냐면 조정래 선생님이라고 설민서 네. 강사하고 지금 대결하고 있어요. 네. 그 전국구 그래서 분들하고 그렇게 싸우는데 저도 절대 밀리지 않거든요. 그럼요. 그거를 너무 기뻐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내가 평소에 조언했던 게 틀리지 않았다는 거를 말이 아니라 증명할 수 있었다는 게 너무 행복했던 일이고 그래서 오늘은 그거의 얘기에 대해서 여러분과 조금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재밌겠네요. 그래서 이제 막 문의들 하세요. 어떻게 이걸 그렇게 대박을 냈냐고. 제가 이제 그거를 한 개씩 좀 설명을 해드리려고 그래요. 좋습니다. 이제 이 빅보카는 만든 취지가 항상 중요하거든요. 예를 들어 이건 영어 선생님이 아니라 공학 박사가 만든 책이잖아요. 그럼 과연 왜 만들었을까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영어 선생님들은 영어를 잘 가르치시려고 영어를 애들이 잘 했으면 하는 마음에 영어 뭐 교재를 내시고 그러시는데 저는 그런 마음은 아니었어요. 저는 업무를 잘했으면 진짜 애들이 우리 친구들이 영어를 통해서 업무를 잘해서 이 경쟁력을 키웠으면 좋겠다는 마음에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은 그게 이꼴 관계가 아닌 게 영어를 못해도 업무는 잘할 수 있거든요. 그 다음에 영어를 못해도 읽기를 자기만의 방법으로 잘하면은 그 업무를 잘할 수 있거든요. 말은 못해도 그냥 뭐 이제 친구들이 질문을 많이 하죠. 뭐 빅보카를 하면 회화 잘하나요? 뭐 빅보카는 뭐 토익에 뭐 좋나요? 뭐 공무원에 좋나요? 일단은 이거는 뭐 그 단어 어휘력 테스트에서 8,000개로 테스트 0.39%가 나올 정도로 많은 걸 커버하고 뭘 해도 솔직히 좋아요. 회화는 8,000개가 아니라 3,000개면 충분해요. 그렇죠. 그걸 얼마나 진짜 무의식적으로 쓸 수 있냐 싸움이거든요. 회화는. 그런데 저는 진짜 중요히 생각하는 게 읽기예요. 읽기. 솔직히 요즘 여러분 빅보카를 제일 좋아하시는 분들이 30대 중반 직장인들이에요. 그 다음에 40대 초반까지. 왜? 자기가 이제 읽어야 많이 읽어서 정보를 최대한 빨리 습득해야 되는 위치인데 저 같은 사람. 영어 읽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분들도 다 토익 900 맞고 뭐 카츄샤도 나오고 어학연수도 갔다 오고 그렇게 다 회사를 갔지만 영어 읽기는 여전히 안 되는 거예요. 뭐 제가 저뿐만 아니라 혹시 제가 또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를 만들까봐 여러 대기업 친구들한테 물어봤어요. 뭐 찾아오시는 분들한테도 물어보고 서점에 회사에 보면은 영어로 읽는 분 막 자유롭게 읽으시는 분 몇 분이나 계시냐고. 20% 미만이에요. 어느 대기업 그럴 것 같아요. 대기업인데 또 어느 대기업도
뭐 흔히 스펙 하잖아요. 뭐 최고의 스펙을 가지고 가셔갔지만 왜냐면은 우리 삼성 애들은 진짜 스펙이 쩔거든요. 쩔겠죠. 예. 토익 다 850, 900점대고. 근데 애들이 영어를 거의 다 못 읽어요. 네이버가 훨씬 편하고. 영어 논문은 잘 못 읽고 특허도 읽는데 되게 힘들어하고 다 영어로. 매뉴얼 같은 것도 못 읽고. 여러분 영어로 쓰여있는 정보의 양과 질을 한글로 쓰여있는 정보의 양과 질과 비교하면은 안도로 차이죠. 솔직히 저는 이제 뭐 10,000배 정도 하고 싶은데 뭐 이제 저보다 더 좀 전문가들은 무한대 차이 아니냐 이제 그렇게 얘기하시는. 왜냐면 너무 한글로는 없기 때문에 심지어 게임이 안 되죠. 예. 야 여러분 아직도 그 뭐 애널리스트만 봐도 최고 수준 애널리스트만 봐도 영어를 여러분이 완벽하게 읽어낼 수 있으면은 그 다음에 약간의 수학적 사고만 할 수 있으면은 전혀 애널리스트로 살아가는데 아직도 우리나라는 문제가 없어요. 그렇죠. 안타깝지만 그러면 안 되는데 왜냐면은 워낙 이 정보 습득이 빨라야 되는데 뭐 편하지가 않은 거예요. 뭐 OECD 보고서도 보는 게 편하지가 않고 UN 보고서도 보는 게 편하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근데 이게 성공한 이유가 관점의 차이예요. 다 너무 필요했던 거예요. 그다음에 지금 제가 이거를 이제 우리 저희 마케팅 이사님한테 부탁을 해서 지금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는데 출판사? 예. 이게 해외 배송이 지금 엄청나요. 여러분 어학연수 가면 영어 잘할 것 같잖아요. 아니에요. 심지어 어떤 호주에서 호주에서 메시지가 엄청 오거든요. 특히 워킹홀리데이가 많아갖고 가면 무조건 영어 잘할 줄 알았는데 그냥 이제 익숙해지는데 그러니까 매니저급 이상 넘어가려 그러면 읽기가 되고 쓰기가 돼야 되는데 어휘가 안 돼서 안 되는 거예요.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메시지 제가 인증샷도 보여드릴 수가 있어요. 이거 대량 구매해야 되면 어떻게 해야 되냐고. 호주에서 지금 사람들이 대량 구매를 하려고 하는데 방법이 뭐냐고. 그러니까 그게 팩트거든요. 팩트. 그다음에 제가 퀴즈를 이제 종료한 건 아니고 열려 있는데 이제 그 게시물이 밑으로 많이 내려갔기 때문에 참석자는 떨어졌지만 퀴즈 참여자가 한 23,000명 되세요. 그러면은 이제 그거를 딱 빈도순 레벨 1부터 10위까지 나눠갖고 했으니까 이게 점차적으로 줄어들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이제 레벨 6 정도만 되면은 거의 모르세요. 레벨이 몇 가지 있는 거죠? 10위까지 있는데 12까지 있는데 중간 정도만 가도 그러면은 진짜 저는 이게 진짜 이 데이터 귀신 같다고 진짜 알파고를 저는 살면서 만나본 게 50에서 65점 정도 맞는 사람들 보면은 거의 다 토익 900대예요. 근데 이게 영어가 독해가 되려면 이 시험으로 80점이 넘어야 돼요. 편안하게 하려면. 예, 갭이 15점 정도 있는 거예요. 그게 딱 헬조선이에요. 이걸 저도 우리 고 작가님과 저는 데이터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들이 이런 걸 막 데이터로 증명하는 자체가 뭐 영어 연구소도 아니고 우리 해커스도 아니고 뭐 엄청나게 좋은 기관들이 많잖아요. 크고. 근데 이거를 저랑 고 작가님 둘이 우리 이제 영어 선생님들이랑 해냈다는 게 저는 너무 솔직히 뿌듯해요. 이게 정량적으로 증명을 했다는 사실이. 그렇죠. 네. 그러면은 어떤 분들은 그 시험이 너무 어려운 거 아니냐? 아니 원어민들은 다 90점, 100점이세요. 그렇죠. 그 다음에 영어 책을 즐겨 읽던 분들은 다 80점을 넘으세요. 제일 좋은 예가 누군지 그러니까 고 작가님인데 고 작가님은 시험 공부 안 한 지 꽤 됐단 말이에요. 몇 년 됐죠. 예, 근데 고 작가님은 65에서 70 정도 되세요. 왜? 이코노미스트를 계속 빡세게 읽으셨거든요. 네, 한동안 계속 읽었었죠. 그러니까 그 토익 여러분들 열심히 공부하는 친구가 고 작가님한테 잽도 안 되는 거예요. 토익 예전에 봤을 때 600점인가? 그거 안 받고요. 영어 공부 안 한 지 한 2, 3년 되긴 했어요. 근데도 한참 했을 때는 열심히 했죠. 근데도 독해로 어느 정도 인계점을 넘겨봤기 때문에 그 기운이 아직도 남아있는 제가 거예요. 이 책 좋아하는 게 30대 중후반이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영어를 많이 보지 않지만 책을 쓸 때 중요한 논문들을 읽거든요. 근데 항상 제 안에 열망이 뭐가 있냐면 영어로. 이거 좀 편하게 읽었으면 좋겠다. 편하게. 근데 중요한 논문은 이제 예를 들어서 이건 꼭 읽어야 될 영어 논문 같은 경우 읽으면 좀 어렵긴 하거든요. 그러면 악착같이 읽어야죠. 악착같이 있는 거 단어 찾아가면 있는데 안 그랬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이 차이가 뭐냐면은 그 경제학 책 중에 제일 어려운 레벨이 나심 탈레브 책들이거든요. 그렇죠. 워낙 어렵잖아요. 말이 되게 트리키하고. 근데 고 작가님이 나심 탈레브 번역본 읽는데 전혀 지장 없으시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어려운 책은 한글로 읽는 데는 지장은 없지만 그거보다 좀 쉬운 수준의 논문도 영어로 읽는 거는 녹록치가 않은 거죠. 왜냐면 모르는 단어가 나오니까 그게 익숙치가 않으니까. 정신 에너지 다 쓰는 거예요. 왜냐면은 제가 그걸 되게 존경해요. 고 작가님은 나심을 되게 좋아하세요. 근데 그 블랙스완이라고 이제 여러분들 다 아시는데 그 진짜 저도 읽어봤는데 뭐 이따 이 책이 너무 어려워갖고
그 사람이 워낙 좀 약간 염세주의에다 또 글도 좀 현학적이죠. 현학적으로 되게 철학적으로 써서 되게 어렵거든요. 네. 웬만한 사람은 한글인데 읽어도 다 포기하거든요. 왜냐면 저도 그렇게 책을 안 읽는 편이 아닌데 저 그 밑줄 쳐가면서 꾸역꾸역 읽고 끝내 다 이해 못했거든요, 솔직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예요. 우리가 지금 영어로 그 정도 책을 읽어야 되는데 못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가 아니라 그 정도보다 낮은 수준의 책도 못 읽는 거예요, 지금. 대부분의 우리나라에서 에이스로 여겨진다는 사람이. 그게 이번에 팩트 체크가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진짜로 그 사람들의 핵심 니드 있잖아요. 코어 니즈를 이게 파악한 게 아니라 이 단어장 처음 쓰게 된 게 제가 영어를 잘하고 싶어서 쓴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 완전 이게 레조넌스 공진이 일어난 거죠. 다 모두 안에 그동안 뭐 스펙 하면서 맞춰서 살았지만 스펙은 결국 껍데기였다는 거가 그다음에 코어 핵심이 내가 없다는 걸 깨닫고 그게 너무 힘드니까 하루하루가 괴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솔직히 저도 삼성 다니면서 그 상대적으로 편했던 이유가 전 영어를 다른 사람보다는 더 빨리 읽고 잘 쓰니까 심지어 네. 영어 논문을 쓸 줄 아니까 네. 원래 좀 재밌는 얘기 해드리면 한글 논문을 쓰면 부장들이 태클을 많이 걸어요. 이거 맞냐 안 맞냐. 그럼 저 항상 영어 논문만 써버리거든요. 얄밉게. 그런 대충 안 보고 그냥 넘어가요. 그렇겠네. 네, 그러니까 이게 아주 얄미운 놈이에요, 제가. 그러니까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영어는 엄청난 무기예요, 아직도. 그 대신 어설프게 여러분 막 파인 땡큐 이런 얘기 아니라 이거를 아셔야 되는 게 그러면 단어만 하면 다 되냐? 아닙니다. 아니에요, 근데 절대. 단어를 모르면 아예 안 돼요. 예. 이게 그거를 구분할 줄 알아야 돼. 가끔 댓글이나 뭐 하시는 분 보면 단어만 알아서 어떻게 영어를 다 하냐? 할 수 없죠. 근데 단어를 모르면 뭘 어떻게 할 건데요? 특히나 제가 읽기는 아예 안 되는 겁니다. 하나 알려드릴게요. 비유를 하면은 여러분 단어를 모르면 장님이에요. 근데 단어를 알면은 난시랑 근시인 거예요. 튜닝하면 이제 보이기 시작하는 그렇죠. 거예요. 근데 장님은 안 되잖아요. 결국에는 안 보이잖아요. 네. 딱 그걸로 이해하시면 돼요. 근데 여러분 일단 진짜 단어를 다 열심히 어려운 푸시라도 뭐가 보여요. 그러면서 그럼요. 스트레스가 없어지고 재밌어져. 이게 진입장벽을 처음 깨는 게 단어 암기거든요. 그 다음에 제가 카드뉴스로도 오늘 썼지만 두 번째 이제 인계점을 넘긴 게 충분히 많이 하는 거. 근데 그동안 그 충분히에 대한 제시가 잘 없었는데 제가 이제 통계적으로 20대 80 뭐 몇 법칙보다 더 간단하게 따졌을 때 파레토의 법칙을 했을 때 모든 결과는 20%가 좌지우지하는 거니까 그 20%를 제가 알려드린 거거든요. 그래서 영어 선생님들이 봤을 때 좀 뺐으면 하는 단어들이 있어요. 저도 있어요, 솔직히. 근데 일단은 안 뺀 게 철저하게 감이 아니라 데이터 의존해서 쓴 거예요. 예를 들어서 최근에 들어서 SAP, SAP 같은 경우는 그 헌 선생님이 이게 여기 안 들어있거나 되게 뒤에 있어야 되는데 왜 이렇게 앞에 있냐. 4,000번인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그 토론하시는 거 봤어요. 그래서 셉이 의미가 되게 많기 때문에 다양하게 쓰이기 때문에 복합적으로 쓰이기 때문에 이것이 빈도수가 높은 거다. 그렇죠. 근데 우리는 뭐 약간 생소한 단어고 단어도 많으니까 또 이 단어 뜻이 많으면 또 안 외우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일반 그 중요한 빈도수가 높은 단어지면은 안 들어갈 성이 높은 거죠. 그렇죠. 심지어 그런 전문가인 선생님이 말씀하실 정도는. 근데 데이터는 4,000번인 거죠. 4,000 몇 번인 거. 우리가 아무튼 그 중간 정도 되는 거죠. 8,000개 중에. 그러니까 이게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만 이 트렌드를 보면은 경제 관련된 단어가 솔직히 되게 많고 그다음에 과학기술 관련된 단어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영어 공부하면은 동화책으로 공부를 했지만 결국 동화책을 볼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읽어낼 건 경제기사랑 과학기술 기사예요. 결국에는. 그러니까 당연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왜 토익을 봐도 이코노미스트를 못 읽냐면 토익은 경제 기사가 아니거든요. 그냥 전혀 다른 세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진짜로 되게 많아요. 진짜 그다음에 인지심리학 관련된 단어들 많고 워낙 많이 쏟아져 나오니까 제가 눈에 얘기했잖아. 코그니티브 인지가 컴퓨터 용어 때문에 많이 쓰이긴 하지만 안드로메다로 빈도수가 증가해요. 왜 코그니티브 사이콜로지 인지심리학이 모든 거에 지금 거의 뭐 핵심 지금 사회과학 경제학까지 포함할 정도로 맞잖아요. 뭐 사회과학 쪽에서는 그냥 뇌과학이랑 인지심리학이 또 연관돼 있으니까 그 분야가 이제 기본 베이스로 돼가지고 책들이 쏟아지고 거의 뭐 진짜 심하게 쏟아지고 있어요. 글들이 다 쏟아지고 있어요. 쏟아지고 막 뇌 공부하고 막 사회 공부하고 막 진짜 쏟아지고 있는데 우리만 못 읽고 아니 있는 뭐 전두엽 뭐 전전두엽 옛날 때는 되게 언제 이거 뭐야 요즘에는 그런 단어가 막 쏟아져요.
이게 지금 시대가 많이 바뀐 거죠. 근데 우리나라는 근데 아직도 그런 건 잘 그렇죠. 워낙 안 읽고 한자어다 보니까 뭔 말인지도 모르잖아요. 그게 솔직히 전두엽에서 앞전자란 거 모르는 생각도 되게 많을 거예요, 솔직히.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게 안타까운 거죠. 그러니까 정말로 저는 여러분들이 이거를 한번 진짜 특히 제가 또 오시는 대학생 친구들이나 사회초년생 친구들한테 하는 게 저는 이거를 영어로 접근한 게 아니라 어떻게 인생으로 되게 접근한 거거든요. 솔직히 제가 맨날 말하는 게 그거예요. 이 8,000개도 못 외우면서 인생 성공할 생각하지 말자 그래요. 제가 이제 회사 다니는 친구들 만나면 그러거든요. 여러분 상무 되는 게 쉽겠어요? 이 8,000개 외우는 게 쉽겠어요? 그럼 8,000개 외우는 게 한 10,000배는 쉽죠 그러는 거예요. 근데 8,000개도 못 외우시는 분이 너무 많잖아요. 너무 많다고. 아, 너무 많죠. 이걸 예선 통과처럼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인구가 50억이라 그랬거든요. 고 작가님 우리 어렸을 때 인구 50억이라 그랬대. 세계 인구는 몇이에요? 그럼 50억이라 그렇죠. 대답했다. 근데 지금 70억이에요, 여러분. 고 작가님이랑 저는 무슨 70살 할아버지도 아닌데 우리 어렸을 때는 벌써 20년 전인데 불과 20년 만에 인구가 20억이 더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경쟁 상대가 사실 내부에만 있는 게 아니라 외부에 더 많아요. 영어를 못하는 건 여러분이 점점 경쟁력이 도태되는 거예요. 어쩔 수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이 경쟁을 할 때 나가서 말로 싸브라 하는 게 아니거든요. 읽고 쓰고 제품을 만드는 거거든요. 그럼요. 네. 심지어 쓰는 것까지 안 하고 읽고 제품을 만드는 게 거의 80% 여러분의 일이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영어 선생님들이 자꾸 하는 게 아니라 언어라는 거는 읽고 쓰고 그게 아니라니까요. 저는 그 관점을 접근한 게 아니라 읽기만 하면 일이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제품을 만들라는 거예요. 오락을 만들고 게임을 만들고 스마트폰을 만들고 배를 만들고 아파트를 짓고 하라는 거예요. 맞습니다. 이게 관점이 진짜 전혀 다른 거거든요. 그러니까 안타깝죠. 그러니까 선생님들은 사실 되게 훌륭한 영어 선생님 되게 많거든요. 이 빈도수를 제가 그 다음에 또 착한 놈이잖아요. 그럼요. 예, 시간이 되게 오래 걸리는 일이 하지만 제가 왜냐면은 이 단어장 아니면 워드스마트 보라 그러거든요. 근데 워드스마트 진입장벽이 다 높아요. 다 초보는 비추인데 제가 워드스마트도 우선순위를 알려드릴 거예요. 이거는 혁신이에요. 워드스마트는 미국 애들이 보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그 단어를 다 적은 다음에 그 리스트를 뽑아드릴 거예요. 우선순위로. 그러니까 빈도수로. 예. 예. 이런 착한 형이 오빠가 없어요. 이거 여러분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예. 거의 그러니까 이걸 하기 위한 기본적인 방법론 구축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걸 실행하는 게 거의 노가다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나라 친구들이 더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언제나 그러고 무료. 그 다음에 우리 인생공부 페이지를 통해서 무료 배포를 할 거예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 순서대로 외우는 게 왜 중요한지를 알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그냥 우리가 빈도수 하는데 이게 그러니까 몇 법칙이잖아요. 앞부분 나올수록 빈도수 높은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1번 그냥 높은 게 아니라 안드로메다로 높죠. 로그로 떨어지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더 같은 경우는 보통 모든 텍스트의 9% 10%가 맞아요. 나와요. 그 단어 하나가 예, 맞아요. 9에서 10%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예, 10개 하나는 더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모든 단어 중에 뭐부터 외워야 되겠어요? 더 하나를 알면요. 전체 텍스트의 9% 10%를 아는 거예요. 예, 맞아요. 그게 효율이거든요. 그러면은 뭐가 제일 좋겠습니까? 빈도수가 많은 것부터 순서대로 외웠을 경우에 맞습니다. 가장 적은 노력으로 최고의 효과를 볼 수 있는 건데 지금까지 나온 책들은 그거를 데이터로 정량적으로 한 책이 아예 없었다는 거죠. 그냥 감으로 하던가. 그렇죠. 그거를 이제 극복한 책이 이 책이니까. 극복하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여러분 좀 이분법적 사고를 안 했으면 좋겠어요. 이것만 그런 게 아니에요. 좋은 책이 많아서 예를 들어 이걸 우선순위 알려드렸으니까 그걸 어근 어미로도 외우고 방법은 여러분들이 만들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저희 그 영어 초고수신 우리 필립 쌤께서 인생 공부에 왕초보부터 고수까지 읽어야 될 책 목록을 쫙쫙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그것만 보시면 그게 얼마나 신빙성이 있냐면 영어 고수분들이 이건 내 인생책 그런 댓글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신뢰가 가네요. 제가 그러면서. 책을 많이 읽어봤지만 그런 느낌을 하나도 못 받았습니다. 제가 실력이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인생책이야 처음 봤는데 그쪽 분야에 계신 분들은 우리가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고 작가님이 맨날 말하는 베스트셀러를 경계하라 해서 마케팅이 잘 된 책들만 알았던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 뉴스에 나오고 신문에 나오고 정말 처음 본 책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저도 몰랐어요. 서점을 제가 온라인 서점을 항상 보거든요. 저는 이게 취미이기 때문에 아니 이런 책이 있었어? 할 책이 되게 많더라고요. 아르마는 몰래 다 공부하신 거죠. 안 알려주고 치사하게 근데 내심 이해가 하게 돼요. 알잖아요. 저희도 가끔 정말 알려주기 싫은 책이 있긴 해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이게 여러분 진짜 단어 한번 8,000개만 외우시면 다 여러분 하실 수 있거든요. 근데 또 하나 알려드리는 게 저한테 이제 요즘에 질문이 인생 공부랑 뭐랑 이렇게 해갖고 한 진짜 100개씩 들어와요. 그 여러 명 관련해서 대답 다 못해드려서 이 방송이 되면서 말씀드린 건데 10개씩 외우면 되나 20개씩 외우면 되나 그렇게 질문을 주세요. 어린 친구분들이 특히 어린 친구들이 그게 잘못된 거예요. 왜냐면은 하루 200개씩 외워보려고 노력을 하세요. 그렇죠. 왜냐면은 여러분 10개라고 하면 여러분 10개만 하고 안 해온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게 의미 있는 도전이에요. 200개 외워서 123개만 외우면 그게 도전을 실패한 게 아니라 그게 인생에 성공하는 방법이에요. 그렇죠. 이제 그렇게 하다 보면 여러분의 이제 능력치가 나오거든요. 아, 나는 100개가 딱 맞구나, 하루에. 100개면 여러분, 뭐 80일이면 끝나요, 진짜. 그럼요. 방학 한 달이면 끝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다 할 수 있어요. 진짜 웬만하면 200개씩 진짜 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그 개안을 싹 한번 하고 나면은 영어 개안하고 나면 진짜 영어가 재밌어지고 어떤 친구가 와서 그 간증을 한번 해줬어요. 뭐라고 했냐면 자기가 토익 400이었는데 토익 400이었는데 뭐 이 책도 보고 저 책도 보고 했는데 그냥 입 닥치고 단어를 한 몇천 개 외워봤대요. 그러니까 700으로 오르더래요. 이거 당연한 거. 저도 뭐 데이터가 그렇죠. 많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네. 근데 자 이제 빅포커 나오자마자 1바로 사갖고 지금 2바퀴 봤대요. 그 친구 이제 그 단어 보는 거 실력이 좀 붙은 거예요. 그거 보고 이제 CNN을 보니까 무슨 불 켜지듯이 보인다고 눈에. 아, 그럴 것 같아요. 왜냐면 네. 단어 모르는 게 너무 많았는데 이제 재밌는 거예요. 그게 단어 내가 외운 게 나오니까. 근데 단어만 외웠기 때문에 문맥이 안 맞거든요. 이게. 그러면서 거기서 맞춰가오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 단어에 대해서. 그렇죠. 단어를 몸속으로 녹여내는 거거든요. 그 과정이. 그러니까 여러분 이 단어만 한번 진짜 빡세게 외우면은 이게 너무 좋은 게 뭐냐면 돈 드는 게 아니잖아요. 책 한 거. 진짜 만약에 여러분 제가 하나 팁 드리면 돈 없으시면은 서점에 가서 찍으세요. 이렇게 폰으로. 예?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뭐 만약에 그래서 그러면은 저자가 시켰다 그러세요. 진짜 아니 안 되면은 그때 그 자리에서만 외워도 10개씩만 외워도 되거든요. 뭐 폰으로 찍는 게 제가 저작권법 이런 거 잘 몰라서 그러는데 만약 그때 그러면은 요즘에 교보문고 이런 데 읽기 좋잖아요. 그러면 맞아. 안 사도 되잖아요. 안 사도 그냥 거기 가서 시원한 데서 커피 마시면서. 아이, 근데 커피 3잔 안 마시면 살 수 있잖아. 맞구나. 그렇구나. 여러분, 커피 3잔 안 마시면 채권금 삽니다. 그러니까 특히나 요즘엔 저 깜짝 놀란 게 카드로 결제하니까 돈을 잘 안 보잖아요. 몇 천 원 다니는지 안 보는 스타일이 그러거든요. 얼마 전에 딱 그러는데 뭐 무슨 커피가 5,000원인 거예요. 아, 5,000원 이렇게 또 그 사이 또 올랐구나. 여러분 그러면 커피 2잔 반이면 채권금 삽니다. 그렇죠. 그리고 제가 이거 책값도 출판사에서 13,000, 14,000원 했는데 12,000원이 왜 12,000원이냐면 여러분 이게 11,000원 되면 무료 배송이 안 돼요. 9,900원 돼 갖고. 네. 그래서 약간 12,000원에 10% 깎아주거든요. 인터넷 하면은 1,800원이면 약간 108 번내 느낌이라서. 그 하나가 300페이지가 350페이지. 350페이지인데 12,000원이면 되게 싼 거예요. 그다음에 부록도 넣고. 그러니까. 예. 그다음에 서점 오시면 제가 책갈피도 드리고. 진짜 매우 요즘 싼 거예요. 예. 그 정도면. 그냥 뭐 그런 댓글이 많더라고요. 책값이 착하다고. 예, 제가 착합니다. 제가 조금 덜 벌면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부담감을 낮춰드리려고. 그러니까 여러분 10,000원에 진짜로 여러분 인생이 바뀔 수 있는 기회가 한 번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정말로 한 번만 좀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깨우쳐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단기간에 파 외우고 솔직히 제가 원래는 포부가 있었어요. 이 단어를 2주 만에 외우는 건데 지금 집필 마음 먹었다. 때문에, 집필하고 막 겹쳐가지고 저는 여기 약속을 합니다. 제가 올해 안에 무조건 2주 거예요. 안에 외울 거고요. 2주 안에 하는 방법론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건 또 저희 공부법 책에 실릴 거고요. 그렇죠. 제가 예전에 썼던 방법인데 되게 좋습니다. 진짜 그래서 고 작가님이 근데 제가 이거를 지금 하면 신빙성 떨어져요. 제가 이렇게 해야 돼요. 그게 아니라 퀴즈 65점이라 그러는 거여서 이 아저씨 영어 되게 잘하네 생각보다 진짜 그랬었어. 진짜 놀랐었어요. 왕년에 좀 단어를 좀 외웠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다시 2주 안에 책 한 권, 어드밴스드 제가 그걸 어떻게 외우는지에 대해서 제 스스로에게 증명을 하고 여러분께 역시. 방법론을 설명해 드리고 그게 다 이론이 있습니다. 다 이론에 맞춰서 할 거니까 기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대됩니다. 예. 이제 두 번째 성공 이걸 꼭 말하고 싶은데 제가 지금 큰 성공을 좀 이뤘잖아요. 네. 성공은 운도 많이 따라야 돼요. 그중에 가장 큰 운이 알파고 신드롬. 왜냐면은 신박사는 저랑 이런 얘기 많이 했죠. 왜냐면은 여러분 중에 80%는 멱법칙이 아직도 뭔지 모르세요. 정확하게. 제가 되게 놀랐어요. 막 우리나라의 스카이를 나온 친구들도 멱법칙이 뭔지 모르는 사람, 설명해줘도 뭔지 잘 못 알아듣는 친구 되게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 뭐 이해합니다. 뭐 수포자도 많고 그러니까 요즘에. 근데 그 멱법칙을 제가 너무 쉽게 설명할 수 있었던 게 알파고였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이게 이제 제가 이 리스트를 뽑은 다음에
순전하게 이제 통계 기반을 뽑은 다음에 저도 이제 검증을 받아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 지한 쌤, 예슬 쌤, 필립 쌤하고 이제 기타 선생님들한테 제가 다 뿌린 거예요. 이거를 어떻게 생각하냐고. 저 그 선생님도 좀 다 알 줄 알았거든요. 근데 선생님들도 모르는 단어가 되게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외울 정도 빈도수가 높다고 생각하지 않으신 거죠. 예. 근데 우리 지한 쌤이 되게 멋있는 분이시거든요. 반성한다 그러는 거예요. 아우 눈물이 나올려. 왜냐면 너무 멋있어. 진짜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자기가 다 찾아보신 거예요. 그거를 모르는. 근데 실제로 많이 쓰이는데 내가 모르는 것도 있었다고 인정을 하신 거예요. 나는 너무 거기서 죄송했어. 이게 전문가 40년 인생의 영어 전문가들한테 근데 그 전문가라는 건 잘못을 인정할 줄 아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우리 알파고랑 붙어볼 만한 우리 이제 대표 선수가 이세돌은 우리 예슬쌤이었거든요. 예슬쌤 왜냐면은 바이링걸이고 기본적으로 외국에서 오래 사셨고 UCLA를 졸업하셨고 SAT 강사니까 제일 빡세게 하시거든요. 원어민보다 영어를 더 잘하신다고 봐야죠. 예. 근데 예슬쌤 거의 다 알아요. 99%. 근데도 예슬쌤이 모르는 게 있었어요. 근데 8,000개인데. 예. 왜냐면 일반 근데 왜냐면 그거는 상식 문제, 기술, 의학 쪽은 잘 모르셨어요. 근데 기술, 의학이 안 쓰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빈도수가 높다면 외워야죠. 상식의 문제인데. 그거는. 알 수밖에 없는 게 왜냐면 원어민 같은 경우가 제가 한번 이코노미스트 찾아봤거든요. 이코노미스트에서 한번 조사를 했더라고요. 네이티브 성인 같은 경우가 25,000에서 30,000이더라고요. 딱. 25,000, 30,000. 그러면 솔직히 얘기해서 그 예슬쌤 같은 경우는 더 많이 알아야 되거든요. 근데 빈도수를 따졌을 때 8,000개 안에 드는 것 중에 모르는 게 한두 개도 있다는 자체가 빈도수에 대해서 다르게 생각하신 경우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제가 다른 선생님들이 이거 진짜 쓰이냐고 그러면은 저는 모르니까 좀 완전 기계처럼 대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CNN에 딱 쳐봐요. 기사가 딱 있어요. 막 10몇 개, 20몇 개 이렇게 있어요. 오바마가 지난주 연설에서 썼고 그것도 연설에서 썼으면 그러니까 미국이 일반 사람들 다 듣는다고 봐야 되는 거잖아요. 성인들은. 그러니까 저는 영어를 모르니까 계속 컴퓨터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진짜 딱 알파고를 만드는 느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감수 선생님들은 솔직히 기절을 한번 하셨었죠. 그랬을 것 같아요. 알파고 쇼크를 한번 느끼셨고 진짜 막 엄지손가락을 진짜 축혀 세우셨죠. 진짜. 그냥 그러면서 이게 좀 더 완벽해진 게 근데 실제로 안 쓰이는 단어가 있었어요. 그 빈도수에 CNN에도 0인 게 있더라고요. 선생님들이 모르는 것 중에 확실히 전문가더라고요. 한 판 정도는 이기시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그런 거를 완전히 또 배제해서 CNN에 안 쓰인 단어가 한 개도 없어요. 이 8,000개는. 그래요. 영어 좀 하신다는데 왜 뒤에 이런 단어 안 쓴다 그러는데 CNN에 다 쓰여요. 여러분 의견이시고 CNN은 다 써요. 그거를. 그다음에 이코노미스트 가면 더 쓰고요. 원체 고레벨이기 때문에 뉴욕타임즈 가면 더 많이 쓰고요. 그렇겠네. 그러니까 이게 완전 빅픽처를 한번 보여드린 거죠. 지도를 큰 그림을 한번 보여드린 거죠. 그거는 운이었어요. 그 알파고 신드롬이 없었으면은 마케팅이 너무 힘들었을 거예요. 이해하기 힘드니까. 예를 들어서 몇법칙이 무엇인가 되게 모르시는 분 많은 것 같아요. 몇법칙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이제 단어의 몇법칙이다 한다면 단어를 이렇게 빈도수로 순위를 매기잖아요. 그러면 1번 첫 번째가 1번이 있고 10번이 있잖아요. 그러면 등수가 10 떨어지면 빈도수가 10분의 1로 떨어지는 거예요. 기계적으로. 그러면 10에서 100이 떨어졌으면 100분의 1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식으로 로그로 로그로 10분의 1 떨어지는 거예요. 기가 막혀요, 이게. 그게 질서처럼 일어나는데 그게 언어뿐만 아니라 모든 현상이 다 중요해요. 지진, 박수 소리, 뭐 도시의 크기, 죽음, 주식 면허 가격, 뭐 세포, 그러니까 자연이나 사회 현상에 흐르는 이 복잡계 세상에서 흐르는 하나의 질서 중에 하나가 몇법칙이거든요. 몇법칙을 알게 되면 뭘 알 수 있죠? 빈도수를 알 수가 있고 생각보다 진짜 필요한 단어는 많지 않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8,000단어라는 게 많은 것 같지만 8,000단어로 90% 이상 커버한다는 자체는 되게 축복인 거예요. 그렇죠. 그 8,000개를 제대로 뽑을 수만 있다면 그 작업을 한 책이 이제 비폭하니까. 그다음에 이게 우선순위 책이 제가 다 좋아해서는 일단 없었고요. 그다음에 데이터를 다룬 책은 몇 개는 있어요. 콜퍼스로. 근데 그게 우선순위가 될 수가 없는 게 우선순위를 말하고 싶으면 몇 법칙을 무조건 말해야 돼요. 그렇죠. 그 그래프를 보여줘야 돼요. 이 빈도랑 이 로그로 몇 법칙이 나와야 최고의 우선순위가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냥 왜냐하면 표본이 충분하지 않으면 몇 법칙이 안 나와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세 번째 이유가 이제 자연스럽게 몇법치고 넘어가는데 운에서 이제 이거 몇법치고 넘어가는데 이 단어장이 철저히 몇법치기에 의해서 만들어져서 이게 거듭 제거 법칙에 의해서 만들어서 성공한 네. 거거든요. 근데 하나 숨은 비밀이 더 있어요. 마케팅도 우리가 지금 몇법치기에 의해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랑 고 작가님은 공부하는 걸 워낙 좋아하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는 솔직히 이제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저희는 성인군 우리가 성인도 아니고 저희는 딸내미들 등록금 대야 되고 그럼요. 기저귀값 대야 되기 때문에 돈을 벌어야 되거든요. 예. 그럼 저희가 이제 책을 어떻게 팔까 고민을 하다가 아하 어떤 게시물의 반응도 몇법치기에서 따라가는구나. 그걸 저랑 고 작가님이랑 찾은 거예요. 네. 그래서 저희는 이런 게시물이 나오면은 사람들은 이 정도로 좋아하게 돼 있다. 그래서 게시물을 이제 우리가 스토리가 있는 게시물들을 열 몇 개를 준비했고 그게 터졌기 때문에 이게 되는 네. 거예요. 그러니까 단어장도 몇법치기고 마케팅도 몇법치기예요, 여러분. 이 몇법치기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에서 이거를 한번 저희가 이제 이거를 저 생각에 고 작가님이랑 저랑 한번 그 공부법 책에 한번 집어넣을까 생각도 있는데 이 몇법치기에 대해서는 다 한번 공부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자기 분야 이걸 다 적용하면은 뭐 고객의 뭐 진상 손님이 나타날 확률도 제가 볼 때 몇법치기 100% 맞아 떨어지거든요. 그랑 그게 리스크 매니지먼트가 되거든요. 예를 들어 이 정도 살았는데 누가 진상 손님이 안 나타나면 나타날 때 된 거예요, 이제. 실제로 이 몇법치기로 외계인이 있나 없나 추론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네? 근데 그게 네. 뭔가 접근을 해야 되잖아요. 예. 근데 이게 어떤 우주적 질서 중에 하나니까 예. 그걸 놓고 접근하는 것이 나쁘지는 않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흔히 알고 있는 반감기도 다 몇법치기예요. 다 몇법치기예요, 여러분. 되게 많습니다. 예, 되게 많아갖고 이 영어 시장이라는 데서 모두가 방법론을 얘기할 때 절대적인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 단어장이 또 성공했고 그래도 마케터 분들 중에 모르시는 분 많이 계실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하면서 또 박사님이 이제 데이터 잘 만드시니까 데이터를 이렇게 봐서 보여줘요. 예. 이제 예상했는데 불구하고 소름 끼쳐요. 예. 데이터를 딱 진짜로. 보면 와. 그 아니라 여러분 예를 들어 요즘엔 안 나오는데 인터파크엔 옛날에 몇 건씩 판매 순위가 나왔어요. 판매가 몇 건 됐는지 나왔어요. 요즘엔 안 나오는데 제가 그거 옛날에 고 작가님이랑 같이 그려봤거든요. 그것도 몇법치기예요. 네, 그렇죠. 다 몇법치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단어장만큼 몇법치기나 이런 수학적 사고 여러분들이 관심을 많이 가졌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재밌거든요. 재밌죠. 옛날에 무슨 근해방정식 외우려고 그랬을 때는 힘들었지. 이렇게 별거 아니고 뭐 그 정도만 안 돼. 뭐 비례하네, 뭐 지수적으로 비례하네, 뭐 로그가 뭐네. 요 정도만 알면은 재밌거든요. 또 우리 뭐 공부하는 또 곳이니까 네. 몇법칙과 더불어 몇법칙이 보통 나오는 데가 이제 복잡계 관련된 네. 책이거든요. 복잡계 좀 아시면 뭐 경제, 비즈니스, 사회 이런 거 다 이해할 수 있는 큰 이론적 토대가 되니까 그것도 한번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그 몇법칙 때문에 성공을 했고 그 뭐 모든 관점에서 네, 그렇죠. 그러니까, 책 자체도 예, 그렇고, 책 자체도 그렇고 마케팅도 그렇고, 예. 예. 그다음에 이제 아까 잠깐 언급했지만 그 알파고 얘기하면서 얘기했지만 이 전문가 인정받은 게 되게 컸던 것 같아요. 저도 만들고 나서 되게 쫄았었거든요. 이씨, 내가 뭐 만들긴 뭐 만들었는데 이 맞는 건가 틀린 건가? 아니 뭐 공학 박사지 영어 박사는 예, 아니니까. 그러니까 그러면서 계속 자신감이 있었던 게 검증을 하려고 기사나 책을 랜덤으로 펴보고 저는 이제 엑셀로 로우 데이터가 있으니까 네. 모르는 단어가 있으면 계속 단어장에 쳐보는 거야. 단어장에 있나. 어떤 책을 해도 뭐 진짜 최소 85% 웬만하면 90% 이상 다 한쪽이 보통 250단어 정도 들어가거든요. 한쪽에서 10단어 이상은 죽어도 안 나오더라고요. 왜냐면 20단어 나와야 90%거든요. 근데 95% 정도 돼요, 진짜. 어떤 장을 예, 어떤 장을 펴더라도, 펴더라도요. 대박인 거죠, 예, 진짜. 그러니까 대박인 거예요. 제가 되게 신기한 거예요. 제가 만들고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8,000개를 알았어요. 그러면 웬만하면 원서의 한 페이지에 95%는 아는 예. 거예요. 예. 그다음에 여러분 정확히 알아면 게 8,000개 안다 다른 게 아니고 제가 우리 지한 쌤이 다 정리를 해주셨어요. 앞에 진짜 초직관적인 접두사 전미사 뭐 복잡한 거 말고 그렇죠. 진짜 누가 봐도 아는 것들. 언 붙이면 반대된다 이런 거. 디스 붙이면 반대된다. 그런 것만 8,000개 딱 붙이면 여러분 웬만한 걸 다 해야 돼요. 그러나 고유명사. 예, 고유명사는 다 아는 거고. 네. 차이나 제가 이런 거 다 뺐거든요. 이탈리 네. 이런 거 다 뺐거든요. 그러니까 전 자신 있었던 게 그런 거 다 빼도 45%예요. 8,000개가. 50%예요. 50%. 700만 건에서 쓰이는 빈도가 50%에 그거 다 빼도 끼면 90%고. 고유명사가 워낙 크기 때문에 그 빈도는. 네. 뭐 USA 뭐 이런 거 워낙 크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진짜 이 전문가 그룹에 인정을 받으니까 이게 제가 약간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논문 쓰는 경험이 많잖아요. 네. 보통 이제 우리 레프리를 통과를 해야 되거든요. 대중 통과보다 원래 레프리 통과가 전문가가 집중적으로 보는 게 훨씬 더 퀄리티가 높아지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막 8-7명 선생님한테 이거 보여주고 하니까 막 경악을 끼시면서 그랬을 것 같아요. 이거 예. 어떻게 한 거냐고 혼자 계속 물어보시더라고. 어떻게 하긴요. 2년 그러니까 동안 밤새서 했죠. 근데 어떻게라는 게 만약에 그 방법론이 쉬웠으면 네. 또 생각했으면 하셨겠죠. 예. 근데 이제 공학적 마인드가 있어야지만 제가 가능하니까. 솔직히 일본이랑 대만에 사는 친구들한테 부탁을 해서 뭐 정확하게 이제 서점에 우선순위라는 그 단어를 치고 그다음에 파워로우가 나오는지 쳐보라고 뭐 몇 법칙이나 거듭 법칙 없어요. 이런 단어장이. 그래서 누누이 말했지만 요번 주에 지금 계속 계약 중이고 제일 큰 일본 에이전시랑 계약을 할 것 같고 네.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고 작가님이랑 약속한 것처럼 일본에서 나오는 수익 인세 전액은 100% 기부하는 걸로. 좋습니다. 예. 그래서 뭐 여러 가지 공익 사업을 추진하고 무료 강연도 늘리고 그다음에 아이들 책 후원도 해주고 그다음에 벌써 제가 지금 기초 생활 수급 대상자인가요? 네. 그 친구들 몇 명한테 책을 무료로 보내줬거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증빙 서류를 보내주시면 제가 이제 친구 그거를 순차적으로 계속 보내드리려고 합니다. 아, 좋습니다. 책을 제가 자꾸 구매해서 뭐 안 하려는 친구들한테 보내준 건 의미가 없고요. 공부를 하고 싶은 친구들은 제가 이제 그걸 좀 제가 출판사에 제가 직접 사면 좀 저는 30% 싸게 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대량 구매를 뭐 600건 이상 하면은 제가 네. 제 돈으로 구매를 해서 근데 그게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뭐 택배 보내고 주소 취합하고 그런 거는 좀 이게 한 템포 지나가면은 좀 정리를 해갖고 아무튼 조금이나마 이 사회가 조금 나아지는 방향으로 좀 제가 고 작가님이랑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이게 이번에 좀 그래도 잘 됐으니까 네. 저희가 하고 싶은 게 엄청나게 많거든요. 근데 할 수 있는 정말 큰 근간이 됐어요. 예, 아니 왜냐면은 예를 들어 제가 좀 이제 경제적 여유가 조금 생겼기 때문에 그동안 진짜 힘들게 살았거든요. 근데 뭐 이제 친구들 밥 사줄 돈은 이제 충분히 돼. 예를 들어 AS 모임도 이제 규모가 커져서 이때까지 10명, 12명 그냥 이제 25명으로 늘리고 네. 카페도 통으로 빌릴 거예요. 네. 아, 좋습니다. 이제 그런 게 이제 돈이 많이 드는데 이제 제가 먹고 살만 해졌으니까 더 친구들이랑 나눠야 되잖아요. 그것도 지금 그래서 카페도 주말 카페 통으로 빌린 게 되게 비싸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이제 물색 중이고 장사 못 하는데. 예, 장사를 못 하니까 그래서 그런 것도 또 준비 중이고 예를 들어 이제 가을에는 이제 축제 같이 자꾸 봉사 축제를 많이 만들 거거든요. 예를 들어 이제 보육원이나 이런데 고아원이나 이런데 찾아가 갖고 이제 저 이런 거 지금 하고 싶어하는 막 몸이 들끓는 분들 되게 많거든요. 네. 이런 분들이랑 이제 뭐 그냥 어설프게 하는 게 아니라 뭐 한꺼번에 100명 명이 찾아가 갖고 100명 명이 차서 아유 청소를 그냥 대충 하는 게 아니라 애들 감기 안 걸릴 정도로 진짜 위생을 바이러스 다 죽이고 오는 정도로 네. 그 정도로 좀 이제 재밌게 여러분들이랑 좀 함께 더불어 사는 방향 계속 찾을 거거든요. 인생 공부는 함께 성공하는 네, 함께 그 말씀드린 저희 모토가 함께 공부합니다니까요. 그렇죠. 예, 함께 성공하는 그런 모습으로 예.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이거 왜 성공했나 진짜 고민을 되게 많이 해봤어요. 이게 왜 이렇게 성공했나. 진정성인 것 같아요. 진정성. 네. 일단 내가 뭐 본인이 너무 많이 제가 왜 유학도 가봤고 어학연수도 해봤고 교환학생도 하고 제가 다 해봤거든요. 네. 근데 내가 부족한 거예요. 그 뭐 해외에서 구매하는 거가 뭐 증명이 되듯이 뭐가 부족한 걸까? 고민하니까 단어를 모르니까 너무 스트레스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진짜 잘하고 싶은데 왜 이런 게 없을까? 왜 진짜 그러니까 그러면 항상 기다리잖아요. 누가 해주기를. 근데 아무도 안 해줄 것 같은 거예요. 제가 맨 처음에 하기로 해보고 왜 안 해주는지 알았어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이게 뭐 빅데이터에서 뭐 클릭하면 끝나는 게 아니라 일단 이렇게 우선순위 나래 비면 세우면 그때부터는 다 수작업이에요. 다 수작업. 그러니까 제가 거의 3년 동안 진짜 손목 나가면서 다 하고 제가 지금 솔직히 여러분 건강이 너무 안 좋아요. 지금 막 매일매일 힘들어요. 그래서 지금 빨리 병원도 자주 가고 그랬는데 지금 시간이 없어서 못 가는데 내일은 또 서점 나가야 되고 또 내일 모레는 또 녹음이고 내일 모레 글피는 강연이고 내일 모레 저는 그러니까 여러분 토요일 일요일이라는 개념을 잊은 지가 오래됐어요. 아예 그러니까 TV를 언제 봤지 그런 개념도 오래됐고 네. 그러니까 아예 인생에서 30년을 넌 함께 살았지만 아예 그냥 새로운 개념으로 좀 살고 있어요. 인생이라는 게 뭐 좀 특이한 관점에서 살고 있어요. 그 저번에 말씀 삼성 다닐 때는 또 무한도전 팬이셨잖아요. 네, 무한도전 광팬이었죠. 나오고 나서 예. 오히려 그러니까 직장이 없으면 더 바빠. 그렇죠, 진짜로요. 그래서 네. 저는 이게 좀 그 다음에 특히 아까 맨 처음으로 돌아가는 건데 우리 친구들이 그 헬조선인 이유를
그러면 내가 컨트롤 가능한 거랑 컨트롤 안 가능한 거, 불가능한 걸 걸러내야 되는데 영어 같은 거는 컨트롤 가능한 거거든요. 그럼요. 아까 찾았잖아요. 독해가 되려면 80점이 넘어야 되는데 65점밖에 안 된다면 에이스들이. 그럼 나머지 레벨 12 중에 6에서 많이 틀리기 시작한다면서요. 그 급격히 떨어지거든요. 네. 그러니까 참 이거는 너희들이 극복할 수 있는 문제인데 이게 섞어서 생각해야 되니까 분리해서 사고하지 못하다 보니까 안 되는 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나는 좀 내 금쪽 같은 새끼들이 진짜 내 동생 같은 애들이 좀 잘했으면 좋겠고 나중에도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그 영어로 정보를 습득해서 세상이 정말 넓고 배울 게 많다는 걸 알았으면 좋겠는데 우물한 개구리처럼 조금의 노력이 없기 때문에 갇혀 있는 것 자체가 너무 안타까웠어요. 저는 회사 다닐 때 자가로 이렇게 책을 만들어서 애들 많이 나눠줬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명언 300을 묶은 스파르탱글리시라는 걸 만들어서 그게 잉글리시인데 스파르탄이라고 붙여갖고 이 300문장 외우면 영어 깨우친다. 그거가 확장이 요번에 빅보카에 들어간 600개 명언이에요. 재밌네. 예. 자, 이름 잘죠. 예, 스파르탱글리시라고. 예, 그래서 제가 그거를 50만 원인가 주고 만들어갖고 우리 회사 그다음에 우리 부장님도 나눠드리고 그랬었어요. 별나긴 하다. 진짜. 예, 진짜 별나긴 하잖아요. 그래서 옛날에 빅데이터 단어장 나올 때 그 부록으로 남은 거 막 나눠드리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마지막으로 아까 하나 빼먹은 게 있는데 이 빅보카의 전신이 빅데이터 단어장이라는 게 있어요. 이제 단어만 뜻을 얻고 단어 리스트만 있었던 거. 사실 그것도 이제 성공의 원인이죠. 왜냐면은 제가 그거는 좀 박사 과정의 병 중에 하나가 기록으로 남기고 싶어서 자가 출판을 한 거예요. 뭐 편집하시는 분들도 없이. 근데 그 반응이 제가 그걸로부터 여러분들 페이스북 친구가 많아지기 시작한 거거든요. 그다음에 그 500건 이제 돈이 많이 없으니까 500건만 했는데 500건이 일주일 만에 다 팔리고 그때 그게 또 하루 판매 1위였어요. 그게. 그랬겠네요. 네. 그러니까 그게 약간 린 스타트업 개념으로 시작한 거였죠. 이 단어장이 싹수가 있다는 걸 그때 알았던 거죠. 그러니까 올인을 한 거지. 단어장이 될까 하고 올인을 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걸 이제 빼먹으면은 성공 스토리가 이제 영웅 스토리로 바뀌면서 여러분 여러분 오리지널스 책을 세상에 있게 읽어보세요. 네. 지금 전형적인 모습 두 가지를 보여줬거든요. 그중에 짧게 말씀드리면 하나 뭐냐면 신박사님 그 빅포카인가요? 아니 그 빅데이터 단어장 앞에 전신 거긴가 아니면 그 카즈뉴스인가 이런 얘기 나와 어떻게 자기가 이걸 하게 됐는가 나오는데 아 이거 써야지 하고 바로 나오신 게 아니에요. 직접 다니시면서 1년 정도 작업을 하셔가지고 판매하신 거잖아요. 한번 팔아봤죠. 근데 그 오리지널스 보면은 리스크 매니지먼트가 나와요. 되게 오리지널스들이 어떻게 행동하냐면 겉에 보기에는 진짜 그러니까 막 그냥 저돌적으로 리스크를 안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냥 올인한 거 같아. 전혀 그렇지 않아요. 자기 직장에 있는 상태에서 자기가 갖고 아이디어를 계속 테스트합니다. 테스트해서 아 이거는 내가 여기에 이걸 할 수밖에 없다.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다. 혹은 내가 시간 배분 중에서도 이것이 훨씬 가치 있기 때문에 내가 직장 다니면서 이걸 할 수 없다라고 했을 때 시장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오리지널스 됐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뭐가 원한다고 해서 그냥 자기가 모든 리스크를 안고 올인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리스크를 생각해 보면서 추진했을 때 오히려 창의적인 게 나온다는 거고 두 번째로는 중간 정도의 전문성이 있을 때 창의적인 게 나올 확률이 높다고 나와요. 왜냐하면 보세요 여기 영어 단어장인데 영어 박사 쓴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아마 영어에 대해서 많이 하신 분들은 일반인들이 지식 저주 때문에 뭘 모르는지 모르실 거예요. 본인이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또 게다가 이 알파고 대결 예를 들어 보시면 전문가일수록 자기 확신이 있거든요. 이거는 절대 그런 빈도가 나오지 못한다. 근데 만약에 어떤 데이터를 누가 증명해주지 않았다면 계속 그 마음 갖고 가셨을 거예요. 내가 전문가인데 확실한데 나는 맨날 영어 읽고 있는데 그러면 일반인들이 그걸 어떻게 논파하겠어요. 모르시니까 아니 영어 데이터 들이밀고 검색해봐가지고 아닌데 보여줬기 때문에 바뀐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부분에 대해서 전문성이 중간에 있을 때 약간 열린 사고가 될 수 있거든요. 그것에 전형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더 나아가서 이 창의성 다 아시다시피 연결이잖아요. 이 공학박사로서의 어떤 그런 것과 영어의 어떤 그런 것들이 지금 접목이 돼가지고 이 책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생각해보면 그 전에 왜 안 나왔냐? 그런 것들을 연결할 수 있는 지점에 있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죠. 근데 그 영어도 적당히 알아야 되고 공학도 적당히 알아야 되는데 그게 없었던 거죠. 차라리 영어를 아싸리 잘하던 거 공학을 아싸리 잘하던 거. 그거를 해결하는 의지 있는 사람들 별로 없었겠죠. 그걸 이제 종합적으로 해서 나온 책이 빅포카라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이게 더 많아요 사실. 그러니까 뭐 저는 이제 그 강연은 무료 강연을 통해서 계속 얘기할 거고 얘기하겠지만 아무튼 이게
가장 핵심은 우리 영도공 청취자 여러분과 인생공부 구독자 여러분이기 때문에 너무 제가 감사드리고, 그러니까 원래 제가 옛날 졸업 선물 때도 서점 투어를 했지만 네. 이번에는 2달 하려고 그랬는데 계속 하려고요. 오히려 잘 됐기 때문에 이제 주변 사람들 그만 나가라 그러거든요. 잘 팔리는데 뭐 하나 하냐고 더 나가려고요. 그래서 그게 멋진 것 같아요. 더 낮은 네. 자세로 더 많은 분들 이제 결국에는 이게 영원한 1위는 없거든요. 이제 내려오거든요. 그럴수록 더 나가려고요. 그래서 더 한 분이라도 손잡아서 악수해드리고 사인해드리고 격려해드리고 죽공팔찌 나눠드리고 책갈피도 나눠드리고 그러면서 한 분이라도 영어 더 외우게 해갖고 친구들한테 좀 힘을 주려고. 왜냐면 다 할 수 있는데 주눅 들어서 못하는 친구가 너무 많거든요. 그러니까 더 낮은 자세로 더 많은 사람들이랑 우리 고 작가님과 함께 더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더 최선을 다하는 신나네요. 듣기만 해도. 네. 우리 영도공 방송과 인생공부 페이지가 되도록 이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사랑해 주셔서 감사하고 진짜 앞으로 더 좋은 양질의 컨텐츠를 준비해서 대한민국이 조금 더 나은 세상, 우리가 살아가는 아이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아이들을 위해서 지금 희망을 지금 심어 놓아서 그 희망의 씨앗이 자라나서 큰 나무가 될 수 있도록 겸손하게 우리 초심 잃지 않고 살도록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방송은 이걸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